저는 해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조복희입니다. 새 3회에 걸쳐서 고교 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의 이해로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세 번째의 경우는 중학교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렇게 네 개 이제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고, 자율고, 그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구분하는 근거는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인데, 가장 주된 그 구분의 기준은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살펴보시면 특성화고의 경우는 어, 그 체험 위주의 이제 교육이 실시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수목적고는 말 그대로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학교로서 이제 과학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을 많이 배우는 학교, 그리고 이제 외국어 많이 배우는 학교, 그리고 이제 국제 전문 그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서 뭐 외국어나 이제 사회교과 전문 과목을 배울 수 있는 이런 학교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영재고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고, 체육고, 이제 이렇게 이런 고등학교들이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이스터교가 있는데, 이 마이스터교는 산업계 수요 맞춤형 산업계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이스터고는 말 그대로 이제 산업계 수요에 맞춰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건 직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분류상으로는 특목고인데, 학생들이 배우는 무엇을 배우느냐를 따져봤을 때에는 사실은 이제 특성화고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는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랑 함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이제 학교가 일반고하고 자율고인데, 같은 학교로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자율고가 이제 일반 학교에 비해서 이제 좀 학교 자율성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에서 이제 이 자율고등학교는 이 학교가 이제 공립이면 자공고, 뭐 사립이면 자사고 이러는데, 서울에는 이제 자공고는 없고요. 자사고만 남아 있죠. 그래서 자사고가 이제 일반고하고 실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일반고나 자사고는 어떤 교육이 실시되냐 그러면 일반적인 교육. 일반적인 교육이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특수목적고처럼 특별한 분야가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희망하는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고를 기준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다 제각각인 학생들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만 모여 있는 학교라고 하면 예술고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학교라고 하면 뭐 외국어 고등학교나 혹은 뭐 국제고 다니는 학생들, 요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면 그렇게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들만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학교는 과학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반고는 이제 이 학생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이 되는 교육과정이 법으로는 이제 2015년에 고시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과정이
올해 2022년이잖아요. 올해 22년 말에 다시 고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 교육과정은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 그때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중학교 지금 2학년이나 3학년은 지금 고등학생하고 마찬가지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현재 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1학년은 다르잖아요. 근데 1학년은 그냥 현재 중학교 1, 2, 3학년 학생하고 그냥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1학년이 2, 3학년하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과정은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학교에서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통 줄여가지고 창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중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도 2015니까 이런 그 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은 중학교하고는 다르니까 고등학교에서 이제 교과를 보시면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죠. 그죠? 전문 교과에도 보면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 과목 이제 보통 교과는 보시면 이제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공통 과목은 모든 고등학교 그러니까 앞에서 보셨던 일반고, 뭐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선택 과목은 일반고 학생들을 배우라고 만든 과목이에요. 일반고 학생들은 이 선택 과목 안에 있는 과목이 많아요. 그 중에서 선택해서 배워라. 그러면 특성화고나 특목고는 이 선택 과목을 안 배우나 하면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선택 과목 군에서 많은 과목을 배우는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 전문교과 2의 과목을 상당히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1은 특목고 학생들. 그러니까 전문교과 1은 특목고 학생들이 주로 배우고 2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고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선택 과목 안에서 배운다. 그러면서도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 특성화거나 혹은 특성화거나 특목고 학생들도 일부는 배워요. 그리고 우리 일반고 학생들도 전문교과 1이나 2에 해당하는 과목을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배우진 않아요. 뭐 한두 과목 생에 따라서는 전혀 안 배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주로 배우는 그 과목군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선택 과목 안에서는 보시면 이제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그 일반 선택은 그냥 고등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는 과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일반고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진로랑 관련된 그런 과목들을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아까 예술을 좋아하는 친구가 과학을 자기 진로랑 관련해서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좋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예술 분야의 과목이 자기 진로에 해당하는 과목일 거고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하고 다르게 과학을 더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도 이제 여기 있죠. 일반 선택 안에는 일반 선택 안에도 과학도 있고 예술 과목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이고 이제 이 진로 선택은 이제 교과별로 조금 심화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과정 면에서는 조금 깊이 들어가는 또 어려울 수도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과목들이 이제 이 진로 선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진로 선택에는 이런 과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진로를 안내하는 그 학습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범할 수도 있고 좀 쉬울 수도 있고 안내를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생활 체험학습이라고 한다면 좀 깊이 있는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좀 쉬운.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는 좀 어려운 공부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지만 어려운 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난 좀 쉬운 걸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과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 과목 안에 있는 일반 진로 선택은
학생이 자기에게 맞는 과목이 이 중에 이제 섞여 있으니 이 중에서 선택을 해라. 이제 뭐 국가는 뭐 3개 이상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학생들은 다수의 과목은 이제 일반 선택에서 배운다.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수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교과별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일반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선택 과목 안에서 특히 일반 선택 과목을 충실하게 배우면 아, 이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공통 과목은 학교를 불문하고 적어도 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배우는 그런 과목들. 그렇게 이제 과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이제 보통 교과 안에서 이거는 공통 과목,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그리고 이 선택 과목 중에서는 그리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한다 그러면 공통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선택을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일반 선택에서 많이 선택을 하고 이제 진로 선택에서는 아까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 뭐 3개 이상 해서 몇 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진로 선택에서는 골라서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과목을 일부 배울 수가 있다. 근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사실은 국수형 사회과학에서 의미가 있어요. 체육이나 예술은 배운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가가 막 학생들 보고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체육 싫어하는 학생은 안 할 거고 뭐 음악 미술 싫어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국가가 3년 동안 어느 정도 체육이나 예술은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점 교양이라고 하는 예컨대 기술점 가정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리고 제2외국어, 뭐 한문,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과목들도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과목은 안 배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이런 과목들은 배우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이제 국가가 정한 그런 것 때문에 각 고등학교마다 학생들에게 이제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체육예술이나 생활교양은 공통 과목이 없잖아요. 전부 다 선택 과목인데 이 선택 과목을 학생들에게 지정해서 배우도록 하는 학교가 많죠.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국수형 사회과학에서 공통 과목은 지정인고고 국수형 사회과학에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이 선택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색깔 표시된 거 제가 이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색깔 표시된 거 중에서 특히 빨강색으로 표시된 거 독서, 문학, 수원, 수투, 영어, 원투 이 과목은 학교가 지정하는 학교가 많아요.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배우도록 다른 과목들은 이제 학생들이 선택할 수가 있고 우리 학생들은 이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요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에서 보시면 제가 색깔 표시한 게 있잖아요. 기하하고 과학 2, 과학은 1, 2가 있어요. 그 중에 2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진로 선택은 이제 국가가 3개 이상 하라고 했는데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일반 선택을 주로 하는 거지. 그런데 진로 선택에서 기하나 요 과학 2, 파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학생에 따라서는 좀 신경 써서 배워야 되는 그런 과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이제 초록 색깔로 표시된 과목 있죠? 네, 요 과목 좀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과학 탐구 실험하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요 과목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요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있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과목이 있는데 여기 과학 탐구 실험은 공통 과목이고 나머지 이제 여기 체육 노란색으로 된 거하고 이 초록색은 일반 선택에 있었어요. 이따 또 말씀드릴 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 원 아까 특목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일부만 봤는데 바로 이게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아까 살짝 우리가 수원수도 봤는데 앞에 심화자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고급 과학이 아까 물화생지 원투가 있었는데 고급이라고 붙은 게 있고 실험이 붙은 과학이 있죠. 그다음 요거는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 예술고 학생들, 요건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 이거는 국제고 학생들이 배우는 이제 과목들이 전문교과 1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목고 학생들은 이제 이런 과목을 위주로 배우고 이제 일부는 그 선택 과목에서 이제 선택해서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 2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디자인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시각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 제품 디자인 이런 과목들 있죠.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특히 뭐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걸 배우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게 있죠. 게임, 애니메이션, 광고 등등등 게임 프로그램 이런 게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정보통신 관련된 것들을 배우는 특성화고라고 한다면 통신에 관한 거,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자료 구조. 사실 이런 과목들은 이제 일반고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는 그런 학교도 덜어는 있어요. 많진 않지만 이거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 배우라는 과목이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보통 교과하고는 많이 다르죠. 앞에 오히려 전문교과 1의 경우는 어, 좀 다르긴 하지만 예컨대 뭐 과학 실험이라든가 앞에 고급 물리학 이렇게 붙은 과목들로 일부 이제 과목명이 겹치기도 했는데 특성화고는 많이 다르죠. 일반고가 배우는 그 선택 과목하고. 네. 자, 그리고 현재 중학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인데 중학교에서 이제 이게 교과잖아요. 교과명인데 얼마나 배우느냐를 시간으로 나타내요. 중학교는 1시간이 45분이에요. 고등학교는 1시간 수업이 50분입니다.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현재 중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별로 이제 이만큼씩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배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창체는 요만큼. 그래서 총 3년 동안의 수업 시간이 요만큼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1시간은 45분짜리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고등학교는 단위라는 용어를 써요. 시간을 얘기하지 않고 이 단위가 뭐냐면 고등학교는 이제 50분인데 50분 수업을 17회 하면 1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대학에서는 학점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오면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고교학점제에서는 이 단위라는 용어를 학점으로 써요. 근데 지금은 단위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그러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3년 동안 배우는 이 교과별 시간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업의 양하고 맞춰서 비교를 하려면 이걸 나누기 17을 하면 고등학교는 단위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17회짜리 수업 1시간짜리를 17회를 하면 1단위니까 이걸 나누기 17을 하면 고등학교하고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기 17을 했더니 이제 이 값입니다.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년 동안 180 단위에 해당하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은 중학교는 45분이고 고등학교는 50분이긴 해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면 18이죠. 합하니까 1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는 이만한 시간 동안 3년 동안 공부를 한다. 학교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고등학교랑 비교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떠냐 그러면 일반고나 특목고를 지금 묶었고요. 아까 제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말할 때는 특성화고랑 묶어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묶었습니다. 보시면 고등학교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요거 국어, 수학,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과학, 사회과학을 묶어서 탐구라고 해요. 현재 뭐 국수영, 한국사는 묶어서 기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육, 예술, 나머지가 이제 생활교양인데 여기 보이는 게 이게 공통과목이에요. 아까 보셨죠?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과탐실. 제가 아까 이거 노란색으로 칠해놨었어요. 요거. 예.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숫자는 뭐냐면 요거를 사실 지금은 학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단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제가 학점으로 이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오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꿔놨는데
현재는 단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8단위. 8단위라고 하는 건 일주일에 수업을 8시간 하는 거죠. 근데 일주일에 수업을 이 과목을 배우려면 8시간을 하면 한 학기 수업이 되고 한 학기가 17회니까 일주일에 국어만 8시간을 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1학기 때 4를 하고 2학기 때 4를 하죠. 그래서 현재 공통과목은 1년에 배워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뭐 사회과학 전부 다 1년 동안. 그러면 2개 학기니까 이걸 나누기 2로 해서 이제 학기 일주일에 이제 배우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국가가 요 정도 시간을 들여서 배워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 과목은 공통 과목은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데 그 외에 여기 보시면 학교별로 필수 이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를 10을 필수로 해라. 근데 사실 공통과학을 8만 해도 10 거의 다 오죠. 그러니까 2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학년 때 공통과목으로 국어를 배우면 국어를 더해서 10을 채워라 그래요. 근데 이게 10을 채우는 거 쉽죠. 왜냐면 2학년, 3학년 때 국어를 계속 배우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통 과목보다 지금 이 필수 이수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다 더 배우는데 2, 3학년 때 충분히 배운다. 한국사는 보통 1학년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6으로 끝나고 사회는 보니까 지금 2가 부족하고 과학은 8 플러스 2를 해도 필수 이수보다는 적죠. 이제 요게 문제가 돼요. 요게. 어차피 3년 동안 국영수는 다 10 이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사회과학의 경우는 나는 사회는 하는데 과학은 하기 싫어. 그럼 과학은 하지만 사회는 싫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통 과목으로 필수 이수를 못 채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2학년이나 또는 3학년에서 이 필수 이수를 채울 만큼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만큼 1학년에서 이 공통 과목으로 배운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부족하잖아요. 이 마이너스 2는 보통 이제 한 과목 정도의 분량에 해당해요. 그래서 학생들은 2학년이 됐든 3학년이 됐든 한 과목 이상은 배워라. 그러면 과학을 많이 해도 사회는 하나 하고 사회를 많이 하더라도 과학을 하나는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체육예술이나 생활적인 경험은 공통 과목이 없잖아요. 없어도 이제 국가가 이렇게 필수 이수로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수 이수만 전부 더하면 94가 돼요. 그런데 이 검정색으로 보인 이거는 현재 고등학교가 이렇고 현재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이래요. 그런데 1학년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1학년은 2015가 아니라 2022 올해 이제 연말에 고시될 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 이제 그 주요사항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가져오면 우리 1학년은 이 필수 이수가 줄어요. 10자리들이 죄다 8로 됩니다. 그럼 보세요. 10자리들이 8로 된다는 얘기는 여기 공통 과목의 숫자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공통 과목만 배워도 필수 이수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영수는 어차피 의미가 없고 사회과학의 경우 지금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나 혹은 3학년에서 사회나 과학을 최소한 한 과목씩은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공통만으로도 채우니까. 그런데 이 공통 과목의 이 학점이 다 8짜리들이 사실은 줄일 수가 있어요. 6까지.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에서 저거를 뭐 국수형에서는 줄이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 사회나 과학은 6으로 줄이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걸 줄인 학교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학교에 가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필수 이수를 위해서 또 2학년이나 3학년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 필수 이수를 8로 2020에서 줄인 이유가 뭐냐면 나 사회 하기 싫은데 과학만 하고 싶은데 억지로 사회를 지금 하는 상황이라 그거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가 정한 규정 때문에 강제로 하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겠다 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학교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에서 줄여서 운영을 이것도 지침에는 위배되지 않거든요. 국가가 줄일 수 있게 했으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줄여서 운영해버리면 그 학교 학생은 또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의 경우는 내가 앞으로 가는 고등학교에 공통 과목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했는지를. 그래서 뭐 이제 이 빨간색을 더하면 국가가 정한 값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이 94에다가 지금 이제 2, 3학년의 경우는 학생이 이제 자유롭게 80을 더 선택해서 174로, 우리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오면 3년 동안 174를 하게 되고 1학년 학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똑같이 174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체는 18을 하게 되죠. 요게 두 개를 더하면 192가 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중학교는 그 교과가 180이고 창체가 18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고등학교에 오면 교과가 줄어요. 얼마가 줄어요? 6이 줄죠. 창체는 똑같아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요. 고등학교에 오면 창체는 중학교 때 했던 것만큼 하는데 교과 수업이 줄어요. 마이너스 6 학점.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은 1, 2, 3학년이 6개 학기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기준으로 하면 1시간씩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율 편성임. 이제 학생이 자유롭게 편성하는 거를 일반고는 대부분 보통 교과에서 선택하는데 특목고는 전문교과 원에서 편성을 하죠. 그리고 특성화고하고 산업소에 맞춤형고를 보시면 필수 이수가 일반고보다 적죠. 일반고나 특목고보다 다 적죠. 사회과학을 합해서 12밖에 안 돼요. 체육도 8, 예술도 6, 생활점 교양도 10 적죠. 이게 적어요. 적은데 여기 보시면 전문교과 2를 이만큼이나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과목도 있지만 보시면 전문교과 2를 많이 이수한다. 그래서 어쨌든 합은 174. 예, 그리고 창체는 그대로 18. 합해서 19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시간을 17로 나눠서 고등학교랑 비교하려고 학점으로 지금 나눠봤었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교과 군별로 쭉 구분한 건데 중학교는 거의 다 지정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오게 되면 학생들이 아까 과목을 지금 선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마다 이제 과목이 뭐 많이 다를 수도 있고 한두 과목만 뭐 갖고 다 한두 과목만 같지는 않아요. 한두 개 정도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크게 네 유형의 학생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A, B, C, D 네 학생 보면 국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국어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많이 나면 수학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B 학생도 수학을 좀 많이 하고 D 학생은 더 많이 하고 보이죠? 그러면 B나 D가 수학을 많이 했다면 A나 C는 다른 걸 많이 하겠죠. 그죠? A하고 C가 뭘 많이 했나 보면 사회를 많이 했 얘는 사회를 많이 했고 C는 또 사회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C는 또 뭘 많이 했냐? 얘는 또 과학을 많이 했냐?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지금 수학을 많은데 B는 사회도 많아요. 그죠? 그러면 D는 사회가 굉장히 적죠. 얘는 대신 얘가 뭐가 많은가 봤더니 과학이 많은 거죠. 그럼 보시면 A는 사회가 많죠. 그리고 얘는 국어도 좀 있는 편이고 B는 수학이 살짝 많고 사회가 많고 C는 이제 과학이 집중적으로 많고 D는 C는 이제 사회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D보다는 그죠? D는 수학과 과학이 많아요. 우리 예전에는 고등학교에 오면 너 문과 갈래, 이과 갈래 이렇게 문이과를 나눴거든요. 지금은 문이과를 나누지 않아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목을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이 A, B, C, D 학생을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과다 그러면 이 D가 이과예요. 수학과학 많이 배우는데 문과 그러면 A죠, A. 그러면 문이과를 나눴을 때는 A와 D만 있는데 문이과를 나누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B나 C가 생기는 거죠. B는 뭐냐면 수학 좀 더 하고 수학을 좀 더 하죠. 얘보다는 A보다는 수학은 하고 수학만 더 하는 거죠. B는. C는
과학을 좀 더하죠. 문이과를 나누면 수학과 과학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되는데 문이과를 나누지 않으니까 수학만 더하는 게 가능하고 과학만 더하는 게 가능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죠. 옛날에 문이과 나눠놓으면 선생님 저 수학 더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과학도 해. 뭐 이랬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수학이 어려워서요. 수학을 좀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과학도 하지 마.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내가 더 하고 싶은 거는 더 하고, 근데 수학만 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과학만 더 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거죠. 네. 이제 이게 중학교하고 이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와서 중학교 때는 음식으로 말하면 차려준 밥상을 먹으면 됐는데, 고등학교 오면 뷔페 식당인 거죠. 그래서 무엇을 더 먹을지, 내가 고기를 더 많이 먹을지, 아니면, 뭐, 야채를 더 많이 먹을지, 뭐 본인이 기호대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보잖아요. 평가를 해요. 그 평가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평가의 방식은 모든 시험은 그 절대평가를 해요. 이 절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네가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느냐. 네가 얼마나 성취했니?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기준 딱 정해요. 이게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A, B, C만 나누면 3단계예요. 그 다음에 A, B, C, D로 나누면 5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든 3단계든 이렇게 단계를 나눠놓고 네가 어디에 도달했니? 이 3단계짜리는 점수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A. 그 다음에 60점, 80점 밑에 60점이면 B. 그 다음에 그 밑으로 40점, 이 밑으로는 C. 이렇게 나눴어요. 이 5단계는 90점, 80점, 이렇게 10점 얘는 20점 단위로 끊는데 얘는 10점 단위로 끊는데 이게 사실은 평균이 내려가면 이 점수가 따라 내려가요. 얘는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는데 얘는 점수가 좀 따라 내려갑니다. 5단계짜리.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네가 몇 점이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단계짜리면 뭐 90점이면 A다. 근데 3단계짜리면 81점이어도 A예요. 그렇죠? 네가 몇 점 받았니? 그거니까. 그런데 모든 과목은 이렇게 그 3단계 아니면 5단계 성취평가, 절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모든 과목이 이렇게 한다 그래도 예외가 있죠. 이 예외가, 이 평가를 안 하는 예외가 아까 초록색으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던 그 과목은 이걸 안 해요. 그럼 이걸 안 하면 그냥 시험도 안 보죠. 그럼 안 보면 뭐라고 성적표에 기록되냐 그러면 패스, P로 기록이 돼요. 그리고 3단계로 하는 게 있고 5단계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과목 중에는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있어요. 상대평가를 하는 과목이 있고 안 하는 과목이 있는데 얘가 어떤 과목이 상대평가를 하냐면 아까 공통 과목 있었잖아요.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 중에서 일반 선택 있잖아요. 이게 상대평가를 해요. 그러면은 상대평가 안 하는 과목이 뭐죠? 네, 진로 선택 과목이 상대평가를 안 해요. 이 상대평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 등수는 아니고 이제 그룹별로 이제 등급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상대적인 위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얼마나 잘했니 이걸 물어보는데 이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네 전체에서 몇 등이야 이건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과목은 성취평가를 한다. 예외는 초록색 과목 아까. 그리고 그 과목 중에는 상대평가라는 과목이 있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은 상대평가를 하고 진로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어요. 과학탐구 실험, 그 다음에 뭐 체육, 음악 있었잖아요. 그거는 상대평가를 안 해요. 예. 그리고 뭐 초록색으로 되는 건 당연히 시험도 안 봤으니까 안 하죠. 예. 그리고 이 등급 나오는 과목은 5단계예요. 이 등급 안 나오는 거, 진로 선택 같은 거, 요런 게 3단계죠. 그리고 등급이 나와야 되는 그 과학탐구 실험, 공통 과목
걔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걔는 3단계예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중에서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 3단계예요. 등급 나오는 거는 5단계, 안 나오는 거는 3단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요. 모든 과목은 점수가 기록이 됩니다. 원점수. 네가 100점 만점에서 몇 점이니?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앞에서 학기별로 성적이 나오는데 100점 만점에서 네가 몇 점 맞았니? 점수. 그 다음에 요거는 평균. 그 과목을 같이 배우던 친구들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요. 가로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성취도 그랬는데 성취도는 5단계짜리가 있고 그 3단계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A네요. 다 A, A, B, A, B. 그러니까 A, B니까 이게 5단계짜리 A인지 3단계짜리 A, B인지 알 수가 없죠. 현재 이거로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강자 수. 몇 명이 같이 그 과목을 배웠냐. 그러면 요거는 공통 과목이니까 전체 인원수가 135명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계지리는 이제 일반 선택이에요. 25명만 배웠네요. 그죠? 네, 25명만 배웠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지금 등급 있잖아요. 2등급, 3등급. 이게 등급 나오는 거니까 이 A는 5단계짜리 A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아까 운동과 건강은 체육이잖아요. 체육.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는데. 아, 얘는 운동과 건강? 운동과 건강. 네. 얘는 그 점수도 안 나오죠. 네, 요거. 점수 안 나오는 거. 요거 등급이 안 요거 등급이 안 나오죠. 3단계짜리 B예요. 3단계짜리 B.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거. 시험 안 봤으니까 점수가 없죠. 제가 패스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편차가 안 나와요. 여기 편차 있잖아요. 편차가 안 나오고, 요거는 등급 안 나와, 여기 등급이 없잖아요. 등급이 없으니까 요건 3단계짜리 A고, 등급이 없는 대신 A, B, C 이 3단계 각각 전체 이 35명 중에서 A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 B 받은 학생이 몇 퍼센트, 이게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고등학교 오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공통 과목은 안 배울 수 없고 일반 선택을 잘 안 배우고 싶어 해요. 일반 선택이 등급 나오니까. 아까 진로 선택은 국가가 3개 정도 하라 그랬다고 했는데 얘가 등급이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뭐 부담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많이 선택하는데 점수는 나오는데 그죠? 점수가 나오잖아요. 애들 뭐 점수도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점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진로 선택을 과다하게 이수하면 많이 이수하면 일반 선택의 양이 적어지잖아요. 총량은 똑같은데. 근데 진로 선택 중에서 제가 아까 파란색으로 표시한 과목이 있었어요. 5개. 기하하고 과학 2. 이 과목은 학생에 따라서 좀 배워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들을 등급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선택하게 되면 일반 선택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 학생은 어, 학습에 좀 소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선택은 기본 학습이 되는 건데 그거를 등급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과다하게 선택을 하니까. 예, 근데 학생들이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어디서 듣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와서 1학년 학생들이 저랑 얘기하는데 요거 등급 나오는데 이걸 왜 하나요? 부담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곤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과목 선택할 때 이 등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과목 선택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 2,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은 이런 식이고요. 지금 예고되기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공통만 등급 나와요. 공통만 나오고 나머지는 등급 안 나온다. 대신 이 등급 안 나오는 게 지금 현재는 3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등급 안 나오는 게 이제 5단계로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의 종류가 일반 선택하고 현재는 진로 선택 2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생겨요. 융합 선택. 근데 어찌됐든 선택 과목이 지금 등급이 안 나오고 대신 5단계 성취평가를 한다. 일반 선택도.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 2, 3학년 학생하고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수능이거든요. 예, 수능 범위가 있는데 수능 범위에는 이제 뭐 공통이 있고 선택이 있는데 이 선택이
선택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다 배울 수 있어요. 뭐 특히 국어는 다 배울 수 있고, 수학의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지만 수학을 적게 배우는 학생이라면 확률과 통계 정도만 배울 것이고, 많이 배우는 학생은 이제 이거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나 수능은 다 배웠다고 해서 다 보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줄여줬죠. 하나만 봐라. 영어는 이제 정해져 있고, 보시면 요 영어하고 한국사하고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예요. 네. 몇 점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는 점수도 나오지만 등급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의 범위가 여기 그 기하 있죠. 기하가 있고 이 과학 중에 과학 2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5개 말씀드렸는데 걔네들이 수능 범위에 들어가 있죠. 물론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네. 이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3년 동안 학생들이 사실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많이 배웠지만 자신 있는 과목을 이제 수능에서 선택해서 배워라. 그리고 이제 수학의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좀 지정한 대학도 있어요. 지정한 대학의 경우는 이 공부하고 오라라는 건데 뭐 어차피 수학을 많이 배운 학생들은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수능에서는 이제 어, 지정한 대학이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사는 거고 현재 수능에서 탐구는 사회과학을 합해서 선택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대학들, 이 대학들이 모든 학과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공과대학, 자연계열, 자연계열 그러면 수학과 과학을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수능을 과학을 배워라 이렇게 지정하고 있어요. 이런 뜻은 대학에 와서 그런 공부가 필요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와라 뭐 그런 뜻이죠. 자, 2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학교가 수능 준비 기간이냐? 학생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사실 성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과목. 근데 학생들은 좀 쉬운 과목 많이 선택하려고 해요. 선택하라고 하면. 근데 쉬운 과목 선택하게 되면 사실 성장,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학교는 수능 준비 기관이냐? 학교 공부를 통해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을 많이 배우니까. 수능의 경우는 이제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학생들이 이제 수능만 생각하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배우고 선택하는 수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미리 수능에서 볼 거라고 자기가 그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그 과목만 배우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학교는 수능 준비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수능 준비 기관이다라고 생각해서 수능 준비만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이 운영돼서도 안 되고 학생도 공부하는 태도도 그러면 이제 곤란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2번째, 3번째 이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